네, 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최근에 대전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인한 사건이 있었죠. 참 뭐라 할 말이 없는 사건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뭐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죽였음에도 평생 월 1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는 이제 내용을 이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죽여놓고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무원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제 임용을 하죠. 그래서 다른 직장보다 이제 신분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 보장과 더불어 공무원은 이제 많은 의무가 있죠. 여러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징계나 이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범죄라고 하면 보통 우리 이제 형사 사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형사 사건. 지금과 같은 이 살인 사건도 형사 사건에 포함이 되죠. 뭐 물론 이제 금품이라든지 이런 사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사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 이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기사를 살펴보면 이 살인 여교사의 공무원연금이 월 100만 원 지급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게 감액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박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뭐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법에 근거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죠? 법치국가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법에 의해서 절차가 행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뭐 이득을 얻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왜냐하면 이 공무원연금이라는 건 이 공무원 본인이 내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제 내주는 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듯이 공무원도 연금을 절반을 국가에서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인 돈이 있습니다. 이걸 기여금이라고 합니다. 기여금. 자, 이 기여금까지 박탈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 재산권이라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던 사람이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럼 이걸 다 몰수하나요? 물론 몰수하는 뭐 특수한 내용은 있을 겁니다. 뭐 범죄자 재산 환수라든지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환수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환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낸 돈을 국가가 가져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민사소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배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본인 기여금을 다 뺏을 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큰 징계를 받거나 혹은 형사사건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을 감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대가 50%예요. 50%.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도 50%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공무원연금법에서 감액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아니면 징계로 파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되긴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 다 해당이 될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징계 절차를 통해서 아마 파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살인 사건의 피의자이며 뭐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징역형이 나오겠죠. 그럼 금고는 이제 징역보다 한 단계 밑에 형이거든요. 어쨌든 금고 이상이 나오면 공무원연금을 감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5년 이상 재직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감액. 그래서 이제 50%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4분의 1도 있습니다. 4분의 1 감액. 어쨌든 간에 최대는 이제 50%만 감액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또 특수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일정한 죄에 한해서는 아예 수급권이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예를 들게 내란이나 이제 외환죄가 있습니다. 뭐 몇 개 더 있을 건데, 일단은 이런 죄, 그러니까 엄청 특수한 죄일 경우에는 수급권이 이제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도 본인이 낸 거, 아까 말했죠. 본인이 낸 거 기여금하고 이제 이자는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주고 이제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일시금 같은 걸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인이 낸 돈을 뺏기가 이제 쉽지 않죠. 네, 어떻게 뺏어야 될까요? 법에서도 정해놓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제 권리, 인권과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범죄까지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지금 같은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공무원이라 또 이제 조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국민연금. 근데 국민연금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뭐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연금을 감액하거나 하는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뭐 차별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이 이제 신분보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이 사람의 월급입니다. 뭐 기사를 아까 전에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범죄자에게 월급을 주다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법치국가입니다. 네, 법에 따라야 되죠. 그리고 지금은 좀 특수하게 이 사람이 범인인 게 거의 확실하죠. 네. 하지만 만약에 어떠한 형사사건에 이제 휘말렸다고 해서 월급을 안 주게 되면 그 불이익은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범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불이익은 본인 그리고 그 가족 뭐 아무튼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돈 나가는 게 아깝다고는 저도 물론 생각하지만 이 제도가 뭐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냥 안 주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 신분상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월급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를 보면 지금 이제 50%가 감액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기 교육청 쪽에서도 지금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 이 살인자 이 여교사는 지금 직위 해제 조치를 했어요. 직위 해제 조치를 왜 하냐? 이걸 안 하면 월급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즉 그 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거기에서 급여를 감액하게 되어 있는 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공무원분들도 그렇지만 일을 할 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직위 해제가 뭐냐? 사실상 그냥 보직해임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부장 자리가 있으면 부장에서 해제하거나 담임 자리가 있으면 담임에서 해제하거나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잘리거나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직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일어난 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수당과 이제 봉급이 50%가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300만 원 받았으면 이제 150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3개월이 지나면 30%로 더 줄어들어요. 자, 그러니까 감액은 70%가 되는 거죠. 원래 전체의 30%의 봉급만 나옵니다. 문제는 이것도 이제 파면될 때까지는 계속 나와요. 파면 전까지는. 왜냐하면은 파면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그 임용기관에서 돈을 줘야죠. 그건 의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열받잖아요. 열받는데 이게 빨리 파면 처리가 돼야 됩니다. 즉 이게 징계가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신속 징계를 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야, 징계 뭐 이제 교육청 대전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조금 마음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이게 징계위원회가 빨리 열려서 파면을 시키든지 뭐 해임을 시키든지 하긴 해야 됩니다. 해임도 뭐 이제 신분이 없어지는 거는 이제 동일한 효과인데 이제 공무원 연금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파면을 시켜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이제 초등생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계속 기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뭐 하늘입법을 제정하거나 뭐 개정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제 기사들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알맹이가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 이제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대응팀 파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고위험 교원을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며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조금 고민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뭐 우울증을 앓고 있는다고 해서 고위험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초기에 위험한 행동 같은 걸 하기는 했습니다. 뭐 그럴 때는 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보면 뭐 대면인계 동행 기가 원칙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자, 뭐 다른 기사도 뭐 조금 더 긴 기사를 보면 비슷합니다. 자, 뭐 이제 하늘입법 뭐 재개정을 추진하고 귀가나 외부 출입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사실 뭐 정신질환이라고 할 정도의 개인의 문제가 큰데 쉽게 말하면 특수한 상황인데 이거를 일반적인 상황까지 좀 끌고 가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자, 그리고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주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지원하겠다. 말은 지원입니다. 말은 지원인데 이게 듣는 입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까요? 감시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네가 입직 단계부터 정신이 멀쩡한지 아닌지를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성급하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부작용만 강화되겠죠. 그리고 이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과 타인을 해야 어려움을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한다? 그냥 본인이 이제 현장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소리죠. 진짜 좀 그리고 이제 뭐 요거 아까 전에 뭐 대면인계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을 지원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경찰청하고 이제 현장에 있는 경찰관분들의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또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옵니다. 뉴스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인원은 어떻게 확충할 거냐. 지금도 이제 전담 경찰관이 한 사람당 뭐 10명의 학교를 맡고 있는데 이거를 뭐 늘리기만 한다고 하면 되겠냐. 지금 경찰 수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전담 경찰관 관련해서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찰관이 또 학교를 전담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모두가 이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력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돈을 늘려주든지 그런 거를 하고 나서 해결했다고 말을 해야지, 이런 거는 전혀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 학교 경찰 도입 취지는 학교 폭력 예방이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사실 뭐 살인 사건 그런 거는 생각하기 어려웠죠. 예, 아무튼 학교에 경찰을 배치한다는 방안이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바람이고요. 현재까지 이제 하늘법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살펴본 것 중에 이제 CCTV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CCTV. 근데 뭐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이제 높으신 분들, 일단 이거 CCTV 설치는 이제 내부에다 설치할 때 교직원 동의가 필요하죠. 이게 방지 대책이냐, CCTV가 있다고 해서 이게 방지가 되느냐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이제 뭐 증거 자료 확보에는 좋을 수 있지만 방지책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이 CCTV를. 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제 학교 현장에 일만 더 추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초등 이제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가할 때 대면 귀가를 시킨다. 즉 학부모하고 직접 뭐 인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니 학부모님들이 다 애들을 데리러 오진 않지 않나요? 학부모님들이 데려오실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지금 일하는 것 때문에 데려올 수 없으니까 늘봄 학교를 하고 있고,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그때까지 잘 데리고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많은 분들이 슬픔과 분노를 이제 느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공무원연금 관련해서도 또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제도로는 이렇고, 또 이분이 월급이 조금 많으셨기 때문에 50%를 감액하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이제 보수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냥 보통 공무원보다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솔직히 저는 돈 많이 줘도 안 합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고, 물론 뭐 이상한 분들도 많지만 그건 어느 조직이나 공무원도 세금 루팡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반대로 세금을 더 줘야 되는데도 그 돈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서로 비난하거나 뭐 싸우지도 마시고요. 다 각자의 상황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빨리 방지 대책이나 해결책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또 이슈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쯤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